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파입니다. 장기 보유자 비트코인 80만 개 폭풍 매수, 시장판도 뒤집나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장기 보유자들이 지난 30일 동안 무려 8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축적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비트코인 역사상 단 6차례만 발생했던 75만 개 이상의 순증과 비교해도 이례적인 규모라고 하고 있습니다. 30일 동안 80만 개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축적했던 게 장기 보유자들이 이런 현상이 굉장히 드문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온체인 분석 플랫폼 크립토퀀트는 최근 블로그를 통해서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의 30일 순공급 변화가 80만 개가 넘었다라고 보고 있고, 이는 최소 6개월 이상 보유한 코인만을 집계한 수치로 매도하지 않는 투자 성향이 극대화됐다라는 신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7월과 2024년 9월에도 유사한 공급 증가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두 경우 모두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전조 신호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어요. 두 번 다 이렇게 유사하게 지금 공급 증가가 발생했는데 그때마다 가격 상승이 있었다는 거죠. 이번 추세도 강력한 상승 가능성을 내포한다라는 분석이고, 이 보고서 작성자 다크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번 신호는 전략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만큼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롱텀 홀더가 도대체 어떻게 지금 축적을 해나가는지 차트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롱텀 홀더의 지금 이제 포지션이 확실하게 이제 매수 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띄고 있죠. 그래서 2024년 이제 말부터 2025년 초까지 명확하게 지금 이 축적하는 이 양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롱텀 홀더는 지금 6개월 이상, 여기에서는 지금 6개월 이상을 보유한 보유자들, 비트코인을 보유한 자들이고요. 아무튼 장기 보유자들이 이렇게 축적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단기 보유자들이 이제 늘려가는 거는 조금 이제 위험한 신호로 보통 많이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언제 이제 사야 되는지가 보이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때 지금 올라가는 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시죠? 그때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 상승도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이때 이후로.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그 신호들이 나옵니다. 상승하기 전에 이런 신호들이 한 번씩 나와주고 급격하게 상승하는 흐름들. 오히려 상승하면 그때 이제 빠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고점에 가서는 오히려 이제 매도세가 강하게 나오고, 저점에서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는. 이게 이제 롱텀 홀더들의 전형적인 투자 패턴이죠. 그래서 롱텀 홀더의 이제 투자 패턴들을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다음 랠리 임박, 이 고수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4가지 핵심 시그널이라는 기사입니다. 비트코인의 다음 상승장을 예측하기 위해 일부 숙련된 투자자들이 4가지 거시 경제 지표를 주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의 광의의 통화 증가율인데요. 이제 글로벌 이제 통화 증가율도 똑같이 상승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의 통화량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M2라는 건 이제 광의의 통화라고 해서 현금성 자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 단기적으로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한 통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M2는 이제 장기간 감소를 보이다가 4월에 플러스로 전환됐으며, 이 현재 전년 대비 약 1%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M2가 상승세로 돌아선 시점이 비트코인의 랠리의 시작점과 일치한다는 점에서 방향성 변화만으로도 긍정적 신호로 간주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M2의 증가율, 제가 차트를 한번 가져봤는데요. 명확하게 보이시죠? 지금 상승률이
이 노란색이 계속 이제 M2고 M2의 상승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죠. 보통 M2의 상승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 따라가는 형태, 이런 형태가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M2 먼저 상승하고 비트코인 뒤따라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예전에도 나왔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가 계속 M2는 이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해요. 실제적으로 국가가 화폐를 찍어내고 계속적으로 이제 부채가 증가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더 가팔라진다는 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핵심 신호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명확하게 지금 각도가 꺾이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각도가 꺾이는 거 그만큼 M2가 급증하는 이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온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해치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자산을 구매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자산이 이제 주요적으로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 비트코인으로 들어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유동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결국엔 네 가지 다. 은행 지급준비금. 은행 지급준비금이 2025년 내내 3조 달러를 상회하면서 역사적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금은 은행 대출 여력을 넓히고 시중 유동성을 유지시켜 비트코인처럼 리스크 자산의 우호적인 환경을 만든다. 라는 거죠. 은행의 지급준비금도 이제 일정 부분 계속 이제 낮은 수준으로 유지를 하게 되면 시중에 이제 자금이 풀리게 되면서 계속 이제 유동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연준의 대차 대조표 축소 속도 조절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달 250억 달러씩 축소하던 국채 보유량 감축 상한을 50억 달러로 줄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채 보유량을 이제 감축하던 그 상한을 줄이겠다라는 거니까 유동성 회수를 늦추겠다라는 이제 조치로 해석을 하고 있고요. 유동성을 이제 회수가 늦춰지면 시중의 유동성이 이제 그대로 풀려 있겠죠. 그걸 이제 중요한 의미로 유동성 증가로 해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국채 달러 자금 조달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다국적 기업들은 달러를 조달해 유로로 환전할 때 약 2%의 이자 절감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는 2023년 말 80%에 달하는 비트코인 상승세를 이끌었던 환경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시장의 자금 유입을 자극할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도 똑같이 이제 그 유동성 증가를 주장하고 있는데 100조 달러가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 및 디지털 자산 시장으로 100조 달러가 유입될 것이다 라고 파격적인 예측을 내놨는데 짐 크레이머 같은 경우는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파격적인 언급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옹호론자이고 긍정론자인데 파격적으로 전망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참고적으로 보시길 바라고 소비가 좋아서가 아니라 금리 인하 전에 미리 포지션을 잡는 것이 중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터넷에서는 이제 인버스 크레이머라는 밈이 등장을 했다고요. 크레이머가 어떤 예측을 하면 그 반대로 베팅하라. 이런 사람도 우리나라에도 있죠. 우리나라에도 있는데 각자 나라마다 한 명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네, 아무튼 이제 유동성이 증가하는 부분을 이제 주요적으로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고, 자 그리고 미 기관들이 비트코인 사들이나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 73일째 플러스라는 기사고요. 자 미국의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매수 압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매수 압력입니다. 매수를 그만큼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고,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 73일 연속 양의 값을 기록했어요. 비트코인이 미국 시장에서 강한 수요를 받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바이낸스 간의 이제 비트코인 가격 차이를 추적하는 지표가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갭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제 바이낸스는 이제 글로벌적인 거래소고 코인베이스는 이제 미국 베이스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나 매수세가 있느냐를 이 프리미엄,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으로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건 코인베이스에서 비트코인을 살 때 더 높게 주고 산다. 우리 김치 프리미엄처럼. 그렇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미국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을 여기서 이 기사에서 해석하기로는 미국의 기반 투자자들 중에 이제 기관의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강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냐면, 자,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매도를 하고 있는 추세예요. 추세 자체가. 여러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개인 추세는 이제 매도고 기관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어요. 매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확연하게 이제 차이가 나는데 기관들은 결국 이제 미국 기관들이겠죠. 미국에서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으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코인베이스 같은 곳을 통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명확하게 이제 개인들은 다 대부분 팔고 있으니까 이건 개인이 아니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좀 해석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기관들, 특히 미국 기관들이 열심히 지금 사고 있구나, 비트코인들을.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명확하게 지금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뭐 계속 이러는데 최근에 계속 프리미엄 붙어 있죠. 이 파란색 코인베이스 프리미엄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다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거예요. 파란색 부분이. 근데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프리미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만큼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양의 프리미엄 갭으로 약 73일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작년 초 현물 ETF 출범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만큼 오랜 시간 동안 지금 비트코인을 미국 기관들이 매집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기관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기관들 지금 매집하고 있다. 여기는 이제 캐나다긴 한데, 그래도 계속 비트코인을 여기도 매집을 했어요. 478.57BTC를 매집을 했다고 합니다. 총 5,116만 BTC를 매입했고요. 그리고 트럼프도 역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는 미국 주도 핵심 산업이다. 달러 부담 줄이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이 계속 주도할 핵심 산업 이야기하고 있죠. 자, 트럼프는 여기서 이제 대놓고 다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암호화폐 팬이 됐다. 뭐 이미 뭐 광팬이죠, 광팬. 너무 많이 사고 있어요. 지금 이건 하나의 산업이고 우리가 이걸 갖지 않으면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갖게 된다. 특히 중국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국을 엄청 견제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이제 비트코인, 암호화폐 전체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력한 산업을 만들었고 우리가 투자한 그 무엇보다 더 중요하다. 우리가 투자한 거 트럼프 미디어 그리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뭐 이런 것들 자기 회사들이 열심히 투자하고 있죠. 자기 아들들이 열심히 하고 다니고 있어요. 채굴도 하고 뭐 ETF도 이제 발행하려고 하고 비트코인도 트레저리 하고 뭐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밀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열심히 지금 이제 비트코인을 참여해왔다. 몇 년 전부터 자기는 참여했대요. 그리고 2024년 대선 출마 전부터 그랬고 세 번째 도전을 결정하기 전 나는 이미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비트코인을 아주 탐욕스럽게 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도 코인처럼 사고 판다. 암호화폐 업계 월가 종조준이라는 기사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시장, 주식을 이제 그 코인으로 만들어서 이제 사고 팔게 하는 것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특히 이걸 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게 주식시장을 이제 대체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시장을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주식거래소가 있는데, 그 거래소를 이제 우리가 먹겠다라는 지금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제미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크라켄 같은 거래소들도 지금 버뮤다에서 토크나 주식 거래를 시작을 했습니다. 로빈후드도 이제 유럽에서 유사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고요.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대부분 다 이제 주식의 토큰화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서 주식을 거래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전략을 지금 짜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 이제 유럽 쪽에서 제미니 거래소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트래티지, 주식을 토큰화 버전으로 출시를 해가지고 유럽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이제 열리고 있다. 주식 시장도 이제 암호화폐 거래소가 가져온다. 이런 계획이죠.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그 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차츰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주식 시장도 이제 토큰화가 되고 뭐든지 다 암호화폐처럼 유통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명확하게 지금 우리 그 결제, 국제 간 뭐 송금 뭐 이런 업무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엄청난 시장을 키워가고 있죠. 굉장히 뜨겁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가고 있고, 이제 주식도 토큰화가 돼서 움직인다라는 거. 그리고 6040 모델, 시대착오적이다. 미 자산 운용사 암호화폐 투자 확대 공고라는 건데, 미국 이제 금융 전문가인 리크 에델만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암호화폐 비중이 10%에서 최대 40%까지 늘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블랙록은 되게 보수적으로 2% 정도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더 과감한 투자를 지금 추천을 하고 있네요. 원래 우리 전통적인 그 투자 포트폴리오가 보통 주식 60에 채권 40 이런 투자 모델이 옛날에 이제 방식이었어요. 근데 요거는 이제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라고 에델만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신이 2021년 저서에서는 이 암호화폐 진출에서 암호화폐 비중을 1%로 권장을 했지만 이번에 이를 대폭 확대하는 입장을 밝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나는 40%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이 엄청난 변화라고 자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 아무도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비전 컨퍼런스에서도 보수적인 포트폴리오에서 최소 10%, 공격적인 전략에서는 최대 40%까지 암호화폐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을 했다. 왜 이렇게 이제 됐느냐? 지난 4년간 이 암호화폐 산업이 급격하게 변화를 했다는 거예요. 정부 규제 위험과 기술 노후화 우려, 그리고 소비자 및 기관 투자자의 수용 문제 등 이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지금 규제도 명확하게 이제 자리 잡고 있고, 규제 위험도 이제 회피가 되고 있죠. 미국 자체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지금 소비자나 기관 투자자들이 엄청나게 수용하고 있죠. 그렇죠? 특히 이제 기관 투자자가 엄청나게 수용을 하고 있어요. 이게 완전히 지금 이제 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상장사들이 이제 사고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비탈릭이 이제 민코인 도그 매도하고 이더리움 재단은 이동. 이게 이제 뭐 지금 비탈릭 부테린이 최근에 이제 민코인 도그라는 민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더리움 재단은 또다시 이제 1000 이더를 외부 지갑으로 이체했다. 이거를 이제 복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비탈릭 부테린 개인은 지금 이제 자신의
아니, 이제 무인코인을 팔아서 이더리움으로 이제 사고 있어요. 근데 이더리움 재단은 이제 오히려 이 매도 시그널처럼 보이는 1000이더를 외부 지갑으로 이체를 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상반되게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2조개의 도구를 이더로 교환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이더리움을 조금 더 이제 축적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이거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또 이거를 팔아버리니까, 아니, 팔려고 이제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근데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비탈릭 부테린도 생각이 좀 많이 바뀐 것 같고, 예전에는 이제 막 이더리움을 무한으로 찍어내고 이제 그런 부분의 희소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하지 않다가, 비탈릭 부테린이 이제 최근에 좀 이런 부분을 뭔가 온 것 같아요. 현타가 왔는지 어쩌는지 이런 구조를 조금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매수하는 쪽으로, 보유하는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희소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쪽으로. 그래서 이 전략들이 지금 이제 컨센시스라는 그 업체에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조세 루빈이 이제 이더리움 공동 창업자인 조세 루빈이 이제 그것들을 해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더리움을 컨센시스도 지금 매수하고 있고, 컨센시스가 투자한 회사인 샤프링크 게이밍 그 회사에서도 여기도 또 계속 추매를 하고 있죠. 똑같이. 그래서 이더리움에 대해서 계속 축적 흐름들은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뭐 크게 이걸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더리움 재단에서는 뭐 필요하면은 현금화를 해서 자기가 뭐 사용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할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